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귀국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예요. 우리 요새 키오스크기 많이 하시죠? 주문하실 때 쓰시는 자동화 기기인데요. 우리가 그 귀국, 즉 나라로 들어올 때, 되돌아올 때 보면 그쵸? 체크인을 해주셔야 돼요, 공항에서. 그런데 그거를 기계를 통해서 체크인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프, 스스로가 체크인을 해줄 수 있는 기계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백이지 캐러셀이에요. 백이지 캐러셀 하게 되면 이 캐러셀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 공항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를 얘기해요. 우리가 컨베이어라는 거는 돌아가게 되면 계속 이렇게 쭉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게 이렇게 벨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백이지 캐러셀 하게 되면 이게 수화물 컨베이어라는 얘기죠. 자, 핸들 위드 케어예요. 우리 핸들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 그 핸들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올바른 그 영어 표현이 아니죠. 원래 핸들은 손잡이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쓰이면, 동사로 쓰이면 취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핸들 with care죠. 그러면 여기서 케어는 우리가 관심, 주의, 돌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를 가지고 취급하다. 그래서 취급주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백이지 캐러셀, 핸들 위드 케어. 자, 그 다음 볼까요? 프레즐이에요. 프레즐 하게 되면 파손주의.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 깨지기 쉬운 택배 같은 거 받으실 때 보면 스티커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유리잔이 이렇게 깨진 그런 그림과 함께 프레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레즐 자체가 파손주의란 뜻이고요. Anything fragile in this bag? 이 가방 안에 깨질 물건이 있나요? 원래는 그쵸. is there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is there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yes, please mark it fragile. 네, 깨지기 쉬움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fragile. Anything fragile in this bag? Yes, please mark it fragile. 프라히바이릿 아리클이죠. 뭐냐면 여기 보면 프로히바이릿 하게 되면 이게 금지된이란 뜻이죠. 원래 프로히바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동사고요. 금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ed를 붙여서 그쵸, 과거 분사 만들어서 형용사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리클 하게 되면 신문의 기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물품 품목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물품 품목이라는 단어를 하나 보셨어요. 아이름이라는 단어. 걔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물품 품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prohibited article이니까 반이 금지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선 기사 아니니까. 그 다음에 baggage claim tag 하게 되면 수화물 보관증이고요. 여기서 택하면 표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This is my baggage claim tag. 여기 제 수화물 보관증입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Prohibited articles. baggage claim tag. This is my baggage claim tag. 여기서 보시면은요, 원래 ed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요거는 발음이 보통 ed 발음과 다르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td로 끝난 단어에 ed를 붙이게 되면 ed가 되죠. 그래서 prohibited예요. 근데 t 사운드가 뭔가 몸새에 끼니까 prohibited가 되고요. 아예 받침으로 넣어서 prohibited 이렇게까지 가시는 거죠. 근데 뭐 ed 발음 안 하겠다 그러면 prohibit 이렇게 되겠죠. this 다음에 is니까 연음시켜서 this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백이지
weighing scale. 자, 우리 scale 하게 되면 저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weigh라는 단어 볼게요. weigh는 무게를 재다. 내지는 몸무게가 무게가 나가다. 몸무게가 나가다. 그러면 ing를 붙여서 이제 만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weight에서 뒤에 t를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weight 하게 되면 이게 무게, 체중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명사, 두 번째는 현재 분사. 그럼 여기서 weighing scale은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그쵸? 수화물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분사. 터미널 빌딩이에요. 우리가 빌딩은요, 우리나라 말로 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빌딩 아니고. 자, 터미널을 우리가 보통 종착점이라고 하죠. 종착역, 종착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착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거기 가면 버스들이 쭉 서져 있어. 운행을 안 할 때는. 그쵸? 운행을 왜 안 할까요? 거기가 종착점이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항에도 가면 비행기들이 날지 않을 때는 거기 쫙 서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빌딩 하면 공항 청사. 그 다음에 departure lounge. 우리가 departure 하게 되면 출발이라는 명사죠. depart에서 온, depart이라는 출발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그런데 공항에서는 출발을 출국이죠. 나라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라운지가 출국장이라고 하면 출국하기 전에 기다리는 곳을 얘기하죠. 그래서 디파처, 라운지, 출국장, 그 다음에 보딩 게이트예요. 우리가 공항에서 게이트 하나만 써도 탑승구가 되고요. 네, 원래 게이트는 현관문, 대문, 출입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딩이 붙었네요. 여러분, 보딩은 이 뒤에 또 다른 뜻으로 나오는데 명사의 뜻이 있고 동사의 뜻이 있어요. 명사로 쓰이면 널판지, 평평한 판이란 얘기죠. 게시판. 탑승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쓰이면 탑승하다예요. 그럼 여기에 ing가 붙었으니까 동사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럼 동사의 ing는 제가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보딩은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그렇죠. 탑승을 하는 출입문이죠. 그래서 여기도 현재 분사. 그럼 조금 전에 나온 여기 빌딩에서의 빌드는 짓다 만들다니까 거기다 ing 붙인 얘는 뭐예요? 얘는 동명사예요. 자, 우리가 현재 분사라는 아이는 문장 안에서 형용성 역할을 하죠. 그럼 뒤에 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줘요. 자, 그 다음에 패스포드 컨트롤이에요. 자, 그러면 패스포드는 여권이고 컨트롤은 원래 관리 조절이라는 뜻인데 이게 검사의 뜻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검사. 그 다음에 security 체크포인트죠. security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보안이라는 뜻이고요. 체크포인트, 체크하면 검사라는 뜻이죠. 확인이란 뜻. 그러다 보니까 뒤에 포인트, 지점이죠. 그럼 검사를 하는 지점, 확인을 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검색대.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baggage weighing scale, terminal building, departure lounge, boarding gate, passport control, security checkpoint.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 단어 weiging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1번 weighing, 2번 weighing. 어떤 게 맞아요? 2번이에요. weigh에다가 ing이 붙어야 되니까 weighing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컨트롤이죠. 근데 TR 사운드니까 컨트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캐리언 책이에요. 우리 아까서도 검색대를 책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캐리언은 그 뭐가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르는 거죠. 그래서 휴대할 수 있는 것을 캐리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책은 여기서 검사. 그래서 휴대폰 검사. 이미그레이션 카우너. 우리 앞에서도 이미그레이션이 한번 나왔어요. 입국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심사대 카우너 써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마트에서 카운터라는 게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물건 같은 걸 다 바코드를 찍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매기려고 합산하려고 그러면 입국 심사도가 사람들 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 사람을 입국을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카우너. 자, 그 다음에 waiting room이에요. 대합실이죠. 기다리는 곳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wait에 ing가 붙었죠. 이거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이게 현재 분사예요. 뒤에 room을 꾸며주죠. 자, 그 다음 schedule board예요. 스케줄은 일정이잖아요. 스케줄 우리나라 말로 일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는 탑승하다라는 동사로 쓰였고요. 여기서 보드는 제가 아까 평편한 판, 그래서 게시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출발, 도착, 알림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커스텀스 하면 세관이고요. 커스텀 하면 관습이에요. S가 붙고 안 붙고가 다릅니다. Where is a customs form이에요. 여러분 where is는 언제 쓴다?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물 찾을 때. 그러면 여기서 where is customs form은 뭘까요? 이거 사물 찾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orm은 신고서. 원래 form은 형식이라고 해서 서류를 뜻하고요. 보통 이렇게 뭐 공항에서 쓰거나 이렇게 할 때 form 하면은 우리가 신고서. 그래서 customs form, 세관 신고서. 우리 신고서로는 카드라는 단어도 썼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캐리언 책, immigration counter, waiting room, schedule board, customs. Where is a customs form?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아이 있어요. 그렇죠? way, I 뒤에 GH 묵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이 있어요. 그렇죠? 스케줄에서 H가 묵음이에요. 우리 스쿨 할 때 SCHOOL이죠. 거기서도 H 묵음이죠. 이게 묵음이 아니면 스케줄이 아니라 스체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H 묵음이고요. 커스텀스의 S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간돼요. is 다음에 오니까 여러분께서 is 해주시면 되고요. 커스텀스 인스펙션이에요. 자, 우리 인스펙션 하게 되면 이게 특히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우리가 앞에서 검사를 뭘 썼냐면 컨트롤, 그 다음에 책,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인스펙션인데요. 인스펙션은 세밀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보안과 관련됐을 때, 그 다음에 보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것들을 검사한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이나 책을 쓰지 않고 세심하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됐는지 그럴 때 인스펙션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커스텀스 오피서예요. 우리가 오피서 하게 되면 이제 사무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을 오피서라고 해요. 그래서 세관 검사관이 되죠. 그 다음에 커런틴, 우리 이거 앞에서도 나왔어요. 검역이란 뜻이었고요. 엑스레이 머신, 엑스레이 검색대. 그러니까 엑스레이 기계인데 이게 병원에 있는 기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 걸 숨겨갖고 오는지 이런 것들. 그쵸. 요새는 마약. 그 다음에 또 밀수를 해갖고 몰래 뭔가를 들여갖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총기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총기류를 휴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로운 나라가 있으니까 이 총기 같은 걸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색대가 있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ustoms Inspection, Customs Officer, Quarantine, X-ray Machine. 자, 그 다음 볼게요. 오늘의 퀴즈는요. 여권 검사, 휴대폰 검사, 세관 검사를 각각 써주세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오래 하신 분은 얘가 요번에는 어떤 퀴즈 문제를 내겠구나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거 각각 써주시고요. 오늘 투데이 스팁은요. 스팁 소비예요. 여러분 제가 써놓은 이 스팁을 대문자로 썼죠. 약어라는 얘기예요. 소비는 소비인데 5가지 유형의 소비를 보는 거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려는 공유형 소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쉐어링이겠죠. 건강을 고려하는 웰빙형 소비. 그러면 toward the health죠. toward 하면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죠. 그러면 건강을 향하여. 그게 그 웰빙형이죠. 기능성 상품을 선호하는 실속형 소비. 코스트는 비용을 얘기하고요. 이펙티브 하게 되면 이게 효율적인. 그러니까 비용을 효율적으로 한대요. 그게 뭐야? 우리 가성비라고 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절한 가격, 소위 말하면 조금 저렴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성비가 높은 물건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실속형 소비. 그래서 여기서는 C를 따오는 게 아니고요. 뒤에 E를 따올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형 소비. 그래서 experience.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재형, present. 소비의 각각 앞자, sharing에서 S, 그 다음에 toward the health에서 T, cost effective에서 E, 그 다음에 experience에서 E, present에서 P. 물론 present가 명사로 선물이란 뜻도 있죠. 각각의 앞자를 딴 신조어이다. 개인의 효율 확대에 목표를 두는 소비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5가지 소비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각각 앞자를 떼와서. 왜냐하면 자기한테 가장 적합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잖아요. 요즘 소비자들은 현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팁 소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투데이 스팁 소비까지 봤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